안녕하세요. 엑스웨일입니다.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코도 좀 막혀가지고, 네,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좀 보면요. 첫 번째로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2400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좀 이탈을 했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2150짜리, 이 자리가 깨지면, 다음 자리를 대략 한 19,600 정도로 봤었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반등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행히 네, 이 자리 좀 중요한 자리에서 좀 지지가 나와줬어요. 그래서 추가 지금 추가 상승까지 고점 다시 한번 높여주는 흐름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 하나씩 풀어볼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달러 인덱스, 네, 비트코인이 이제 달러 인덱스에 좀 고점 영역에 좀 도달했다고 좀 볼 수 있고, 이 영역에서 좀 횡보가 나와주면 아무래도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가 횡보 또는 좀 이제 하락세로 좀 접어드는 흐름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추가 상승 또는 이제 큰 랠리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단기 추세를 좀 이탈하고 옆으로 나와주는 게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이라도 나와준다면 비트코인의 추가 반등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 달러 인덱스 차트는 여기서 지금 이 고점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서 좀 흔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385 지금 올라갔고 반등을 했는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이제 거의 78% 이상 되돌려주면서 반등 이후에도 또 하면서 좀 무난하게 좀 이런 말씀드렸던 이런 상승 추세처럼 좀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나와주면은 좀 횡보흐름만 나와줘도 깨고 내려가지 않더라도 횡보흐름만 나와줘도 비트코인의 추가 반등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나스닥 흐름 한번 체크해 볼 건데, 비트코인만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같이 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구간 말씀드렸죠. 11,400. 그래서 이 11,400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11,000 구간까지 하락을 할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1,400 구간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까지 했죠. 네, 리테스트 하고 급락이 나왔고요.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 11,100 아래서 놀고 있어요. 11,000 구간 아래서.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지지 않고 비트코인은 옆으로 행보하면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여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나온 거죠. 디커플링이 나온 거고, 이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 전에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대략 이 구간은 1파 또는 W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이 파동의 흐름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일단은 2파 혹은 여기가 X. 그래서 나스닥도 이 11,000 구간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11,000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 구간에서, 그러면 추가 상승이 고점 상승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일단은 디커플링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요. 이제 제가 이걸 띄워놨는데 좀 없어졌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각 이제 4시간 봉으로 최근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9월 정도, 좀 크게 볼까요? 이 구간 정도를 좀 보면은 이렇게죠. 10월 맞춰서 볼게요. 이렇게 좀 보면은
거의 이제 계속해서 동일한 흐름, 동일한 흐름이 나와주고, 예, 거의 동일한 흐름이 나와줬죠. 그러다가 이제 이 구간에서 나스닥은 내려온 거고, 여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기서 자리를 좀 지켜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스닥은 이 11,000권 돌파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야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은 이 구간을 1차적으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거고, 비트코인 아무래도 자리가 좀 좋기 때문에 좀 눌리더라도 추가 상승까지도 계속해서 추가된 상승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일단은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구간에서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단기 차트에서 보면은 현재 여기 2150, 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좀 중요 자리에서, 그리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자리죠. 네, 지켜주고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 그래서 이 구간을 좀 파동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가 1파하고는 제가 A로 봤잖아요. 그리고 2파하고는 B파, 그럼 이제 C파 대략 이 구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10파로 끝났다고 한다면 여기를 깨고 대략 그래도 한 19,650까지 19,600까지 내려오고 나서 반등 이후에 깨지는 흐름 정도, 이런 흐름이 굉장히 나왔을 확률이 높았을 텐데, 지금은 일단 이 자리를 지켜주고 한 번 더 고점을 올려줌으로써 여기를 이제 10파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임펄스가 아니라고 본다면 여기를 W, 여기 X로 봐야죠. 그리고 이제 Y의 흐름. Y다. 여기가 3파가 아니면 Y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B, 이 구간은 C 흐름. 그래서 다시 X, 그 다음에 Y 흐름. 보면은, 그래도 이제 타점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거의 한 23,000, 그 다음 타점까지. 지금 일단은 이 첫 번째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3파라고 보기도 굉장히 애매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파로 보면 2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1, 2, 1, 2거든요. 색깔 좀 다르게 볼게요. 이 구간에서 1, 2면 여기가 1, 2, 3 정도로 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4, 5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4, 5로 좀 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1, 2, 3.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 4, 5.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1, 2, 3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단기 흐름에서 좀 더 보는 거는 대략 한 2750 구간, 좀 더 내려오면 한 2400 구간, 이 두 자리 정도 보고 있는데, 조정 받더라도 추가 상승까지 나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두 구간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뭐 월요일 해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 좀 지지를 잘 받아주면 추가 상승까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구간에서는 좀 단기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렇게 좀 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1, 2, 지금 뭐 3, 4파 조정이 좀 나오겠죠. 4파, 5파. 그러면 1, 2, 이렇게 3. 통째로. 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750, 그 다음에 2400 구간. 여기는 정말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인데.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래서 좀 더 중장기 관점으로 한번 볼 건데, 중장기 관점으로 보면은, 네, 지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이렇게 중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단기에 이제 이런 하락 추세도 하방 압박을 좀 이겨내는 흐름이 나온 거고요. 네, 차트를 돌려주는 흐름에서 지금 이제 고개를 좀 들어준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추가 상승까지 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그 다음 자리를 한 23,000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3,000도 굉장히 낮은 자리예요. 23,000구간이면 한 6인데 굉장히 낮은 구간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런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대략 한 48,000에서부터의 되돌림 자리 혹은 최고점으로부터의 되돌림 자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부터 되돌림 보더라도 29,000까지가 38.2%입니다. 38.2% 반등이 그렇게 높은 반등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주요 메이저의 이제 저항 구간이 있죠. 여기 매물대 구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물대 좀 쌓은 구간. 그래서 이런 구간은 한 번에 돌파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나는 좀 스윙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대략 비트코인 기준에서 29,000짜리 정도가 1차 매도가가 될 거예요. 반등이 계속해서 이 흐름이 무난하게 좀 나와준다면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최고점에서 봤을 때는 23.6%짜리 되돌림 비율, 그 다음에 이 중간 48,000대 봤을 때는 38.2%짜리, 여기가 1차 타점이 돼야 된다. 중량의 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좀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세부 구간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작은 흐름이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뭐 못 잡았다 해서 우울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리는 또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파가 나온다고 할게요. 대략 한 23,000구간까지. 그럼 4파 조정이 또 나오겠죠. 네. 여기서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5파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임펄스 또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 5파가 가장 길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29,000까지도 곧바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 네,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나오죠. 이런 구간은 올라갈 때도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도 23,000까지 올라갔을 때까지도 나는 포지션이 없더라도 이 구간 내려왔을 때 1, 2, 3, 4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1, 2, 뭐 3, 4, 5 올라가더라도 1파가 완성되면 2파 조정으로 다시 한번 또 이 중장기 관점에서는 또 자리를 좀 줄 가능성이 높아요. 갑자기 막 급락이 나면서 깊게 내려오면서 막 위협을 엄청 줄 수도 있어요. 불안감, 공포심을. 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3파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제가 이제 계속 1, 2, 3, 뭐 임펄스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A, B, C로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첫 번째 타점이 이제 29,000인 거고, 3파만 보더라도, 좀 큰 3파의 흐름을 보더라도 네, 이렇게 타점을 가질 수 있다. 제가 계속 1, 2, 3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무조건 임펄스인라고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네, 이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 봉에서의 지금 볼벤을 아까 좀 돌파를 했었는데, 제가 볼벤을 여기다 안 해놨나? 네, 여기. 아무래도 볼륨의 상단을 돌파했다는 거는 그만큼 추세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죠. 돌파했다 다시 좀 들어왔네요. 네, 좀 들어온 상황인 거고. 아무래도 근데 일봉상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일봉으로 보더라도 네, 지금 일본 볼뱅 상단에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그 단기 흐름에서의 파동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보더라도 여기서 일단 좀 행보를 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 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맞춰 보더라도 지표상으로 같이 보더라도 그렇지만은 일목상에서 봤을 때 좀 구름대 돌파했죠. 지금 일봉상에서 돌파입니다. 4시간 봉에서 돌파가 아니라 일봉상에서 돌파한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되겠죠. 네, 지금 전환선과 기준선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은 이제 지지 형태로 나올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시간 봉에서 200의 매이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표죠. 네, 이런 부분을 여기서도 돌파했었고 여기서도 돌파했었는데 다시 한번 네,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위에서 돌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중장기 추세선 돌파한 흐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위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여기가 3이면 1, 2, 3이면 4, 5 짧게 가면은 한 23,000 근데 정말 이제 크게 가면 네, 더 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만큼 매물대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는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1, 2, 3, 4, 5 1, 2, 3, 4, 5 일단 한 번 더 올려주는 거 네,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올려주고 그렇다 해도 한 번은 더 자리를 좀 줄 것 같아요. 이렇게 23,000 구간 아까 말씀드린 거까지 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눌림 자리에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매수타점 주지 않을까. 무난한 흐름은 올려주고 조정 받더라도 1, 2, 3, 4, 5 흐름이 나와주는 흐름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좀 가장 큰 거 장기 차트 한번 좀 보고 오늘 영상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빼먹었어요. 네. 일단은 제가 굉장히 걱정했던 흐름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2013년도 14년도 이런 장기 차트인데요. 대략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이 구간에서 5의 1 5의 2 5의 3 네, 5의 4 그리고 5의 5의 흐름 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잘하면 이건 제가 좀 이제 설레버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 자체가 1파 완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이 1, 2, 3, 4, 5로 완성이면 지금 이렇게 내려온 흐름이 2파다. 장기 관점에서 2파로 한다면 여기는 어때요? 3파가 나올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좀 설레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5파로 좀 보더라도 3파로 볼 수도 있고 5파로 볼 수도 있는데 당연히 3파로면 굉장히 크겠죠. 1 여기 2면 엄청 큰 흐름이 나올 텐데 일단은 뭐 그냥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 일단은 지금 여기서 뭐 반등 나와봤자 이제 간신히 이제 저점 부분에서 좀 돌려주는 흐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른 상황일 수는 있는데 네,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아무튼 중장기 흐름에서는 일단 지금 이제 이런 채널들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돌려준 거는 다행이지만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지지받고 아무래도 계속 올려줘야 돼요. 네, 흐름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단기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네, 저항 구간이 있지만 네,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네, 계속해서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비트코인은 21,750구간 좀 내려오더라도 여기를 시켜주고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주면서 대략 3파로 볼 수 있는 흐름이 완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고요. 좀 깊게 내려오더라도 한 2400구간 정도는 진짜 지켜줘야 돼요. 여기가 다시 이탈을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구간 정도를 보면서 좀 터치를 해주는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좀 주말 사이 혹은 뭐 월요일까지나 뭐 화요일까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좀 흐름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2타점 지금 여기 좀 찝찝하게 좀 이제 어쨌든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이 구간까지 좀 달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오늘 영상을 좀 마칠게요. Y로 보더라도 이렇게이기 때문에 그쵸? 네, W, X, Y로 보더라도 일단은 이 자리까지는 좀 내려왔을 때 지지받으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웨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